교육과 관련된, 부처님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초기 출가하기 전과 관련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부처님한테 선생님이 있느냐를 창피하게 여기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불교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언제 출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세에 출가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29세에 출가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정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29세 출가설입니다. 29세에 출가해서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대. 35세. 그런데 19세 출가설은 19세에 출가해서 6년 동안 또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선생님 이름은 나옵니다. 바카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 부타한테 배우고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12년 동안, 그러니까 6년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6년은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31살에 깨달아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설법설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에 출가해서 49세 31살에 깨달음을 얻고 49년 동안 설법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수행을, 대부분 고행입니다. 6년 고행이라 하니까 고행 중심으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35살에 깨닫고 45년 동안 설법하셨다. 이 45년 설법설이 지금은 주류인데, 원래 동아시아 전통에서 내려오는 거는 49년 설법설이에요. 그래서 29세에 출가를 하면 이제 두 가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때까지 애가 없을 수 있느냐? 부처님이 17세에서 늦어도 19세 전에는 결혼을 하셨는데 29세까지 애가 없을 수 있냐? 10년 동안 애가 없으면, 요즘도 10년 동안 결혼했는데 애가 없으면 병원을 다녀도 무진장 다녔을 것 같은데, 그리고 29세면 지금 29세하고 달라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신사임당이 47, 율곡이 48에 죽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요절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시절에는 그 정도 살면 잘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은 이미 관짝 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시절로 생각하면. 그래서 플러스로 더 받은 인생을 남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도 보람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말하면 서원입니다. 어떤 원을 세워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성공이라든지 재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거예요. 하지만 나이 50이 넘어서도 그런 쪽에 계속 막 신경 쓰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슬픈 겁니다. 틀린 건 아니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점 같은 거, 사주 같은 거 볼 때 제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산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사주 보는 사람들 상황으로는 다 여러분은 관짝 속에 누워 있다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전 국민의 90몇 프로가 화장하는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입시철에 불안하니까 점 같은 거 봐가지고 대학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습니까? 야, 다 서울이지. 그럼 부산에 사는 사람이 동쪽이나 남쪽 나오면 미국이나 일본 가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갈 거야?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그런 물음 자체도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대학이 지금 대학으로 치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균관 하나입니다. 성균관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방향으로 가야 대학이 유리해요? 웃기고 있네. 아예 없다니까, 학교가.
그래서 이런 식의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해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환갑만 돼도 꼬부랑 할머니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마을에서 어르신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50대였습니다.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르신보다 어르신이야 지금. 그때 어르신보다.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는 불과 두세 대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두세 대 만에. 두세 대도 안 걸렸지.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환갑에 동네 잔치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상에 이렇게 가짜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놓고 사진 찍고 되게 유치한 거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저도 그 과자가 도대체 저기 궁금해서, 원래 그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우리는 또 약간 호기심 천국이라서 그거 뜯어서 혓바닥 빕니다. 그거 가짜 과자 그거 뜯어 먹다가, 아니 진짜 과자는 과자야. 그런데 그게 사탕이 얼마나 이렇게 날카로운지, 이거 진짜 먹어보신 분은 알 거야. 혀 돌기가 다 잘려. 쭉 빨면 이게 어디 후시진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러던 시절에 그 어른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증조부 정도 되시는 어른들만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지금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런 사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했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라 그랬는데요. 여자가 팔자가 세면 뭐 안 좋네, 어쩌네, 뭐 백말띠가 안 좋네. 지금은 좋은 겁니다. 지금은 대박. 감사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마누라가 나가서 돈을 잘 벌어와요. 고맙지. 그래서 마누라가 돈 잘 버는데 남편이 놀고 있대.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등을 떠밀려서 어디 좀 너무 자꾸 노니까, 그래서 씹쭈구리한 회사라도 좀 다녀보라고 이렇게 해서 등 떠밀어서 보냈대. 그랬더니 이놈이 면접을 보는데 개판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사를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으면 성의껏 해야지 이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떨어지고 싶다. 난 합격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나 떨어지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치적으로도 맞출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챗 GPT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불과 공개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전 국민이 한 번씩 들어봤을 정도로. 그런데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오래 갈지 안 갈지는 지나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해요. 지금 안 씁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뒤에 유행했었던 아주 폭발적 단어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논문도 많이 쓰락하고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도 엄청나게 주고 했었던 게 4차 산업이라는 주제예요. 저도 논문을 2개나 썼거든. 지금은 4차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써. 있는지는 알아. 힐링 뭐 이런 것도 있는 줄 알지? 안 써. 그때는 그냥 포털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단어들이 줄줄줄줄 흘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야 라고 해서 떴다가 사라진 단어가 메타버스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한동안 굉장히 막 뭔가 할 것처럼, 그 시대가 바로 온 것처럼 막 오만 호들갑을 다 떨었지. 심한 말로 치면 지랄 옌병을 떨다가 지금 거의 또 불씨가 사그라든 게 아닌가. 코로나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장이 폭발하면서 그게 쪽으로 막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많이 빠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들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걸 우리만 그렇게 보느냐? 아니죠.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 가능성들을 인정해서 주식이 쫙 올랐다가 그런 쪽 주식들이 쫙 빠졌죠. 모르면 다행인 거고.
알면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그냥 관심이 있어서 보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그 파도를 견뎠지. 그래서 그런 챗 GPT도 얼마나 갈지 뭘 할지 지나봐야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게 막 이렇게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엄청난 데이터를 넣어서 돌리는 것도 우리 인생을 판별해낼 수 있느냐? 못합니다. 사주가 그게 가능할까? 막말로 얘기해서 사주는 어느 정도 딱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냐면 그냥 사주나 MBTI나 혈액형으로 이렇게 좀 성격 검사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맞으면 뭐 하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우리가 그 타로점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카드 하나 뒤집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뭐 이러면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약 팔고 그러면 아이 그런 거 하기도 아니고 아이씨 이렇게 딱 그런 정도. 만 의지할 정도지 거기에 막 뭘 빠져서 할 만한 정도 수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렇잖아. 지금 전 세계 뭐 구글이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든지 뭐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정보를 막 이렇게 때려 넣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량을 때려 넣어서 그걸 돌려서 나오는 게 챗 GPT 같은 그런 물건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거 물어봐. 내가 아냐? 이렇게 대답하지. 근데 그 옛날 사람이 사주를 만들어냈. 야, 그러면 챗 GPT 한 100만 개 합친 것만큼의 대단한 발견을 우리가 한 거고 노벨상을 줘야지.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주에 노벨상 줍시다. 뭔 개똥 같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막 그런 거는 별로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그렇다고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저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저는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즐기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즐기면 된다. 커피가 몸에 좋냐 아니냐 뭐 어쩌냐 뭐 안 먹어도 사는데 안 먹어도 살아. 막말로 우리 안 먹고 살았었잖아 수십 년 동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안 먹고 살았지 뭐 커피를 누가 먹었어? 숭늉이나 먹었고 우리 연세 드신 분 저 고사님들 같은 경우는 계란동동 쌍화차나 드셨지 뭘 커피를 마셨겠어. 그런 정도 먹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커피는 필요가 없는 거야. 기호식품이니까 어차피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먹으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사주도 그냥 즐길 정도만 하면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영화는 다 구라 아니냐? 아바타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개구란 거지. 그런데 왜 가서 봤어? 재밌으니까. 아니 그런 거잖아.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놈이 어디 있어? 그 정도로 하면 무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라니까 없어져야 돼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패션도 마찬가지지.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단정하게 깨끗하게 빨아입으면 된다. 웃기고 있네.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람에게는 그런 거 말고 있잖아. 아니 맞잖아요. 그게 패션. 그러니까 연예인들 이런 애들이 딱 입으면 저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 생각마저도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지. 그게 그러면 옷을 뭐 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면 타타타의 김국환 선생 말씀처럼 알몸 몰아놔서 옷 한 벌은 건졌으니까 됐냐? 그따구로 살면 후진국에서도 북한도 괜찮지. 그러면 북한도 알몸으로 벗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걸 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요소로서 접근을 하면 가하고 좋고 그거를 뭐 맹신을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제가 주술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술적인 거, 그리고 저는 주술적인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 인간은 어차피 동물이기 때문에 합리성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지 눈의 안경이다, 내 자식이 이뻐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어떻게 보면 눈깔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합리성은 아니야. 근데 그게 인간에게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세요. 근데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순자를 보면서 놀랬던 게, 순자가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냐? 이렇게 쓰거든. 2300년 전에 벌써.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 하라는 뜻이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로 민중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 거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2300년 전에 순자가 한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여러분도 타로 카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타로로 누가 종을 봐줬어 그러면 그래? 이러다가 마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하게 그걸 하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부적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딱 그런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래서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디자인인 거지. 디자인, 예술, 문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가치 지불은 충분히 된다. 단 거기에 매몰돼서 막 흔들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나를 수식하는 게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지. 나를 꾸미는 게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거기에 종속이 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끌려다니면 그러면 힘들지. 하기사 여러분은 뭐 끌려다닐 나이는 지났지. 끌려다니면 힘들어서 못 끌려다녀. 지금 이 나이에는 뭐 끌려다니지도 힘들어요. 누구 말 맞다나 공연을 한번 보러 가도 너무 열렬한 공연을 하면 앉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서 있는데 나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쭈그리고 있을 수도, 그래서 못 보러 간다던데. 나이 먹어서 가는 게 쪽팔리기도 하지인데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대. 이거 미치겠대. 그리고 예전에 그 월드컵, 우리 2002년 월드컵 끝내, 그거 진짜 웃겼는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표가 생겨가지고 잘 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파도 타기로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야, 좀 앉아서 좀 쉬려고 하면 자꾸 나만 안 일어나면 매국노 같고, 자꾸 일어나니까 나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지금 축구 보러 왔지 무슨 일어났다 앉았다를 왜 자꾸 시키냐는 거야. 다시는 못 가겠대. 그게 굉장히 비싼 표였었어요. 한국 경기하는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한국 경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 비싼 거예요. 그건 생각해봐도 그냥. 그래서 갔다가 죽을 뻔했다고. 아니야,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간 끝날 때까지 이 짓을 하고 있었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즐긴다는 판단 정도만 하시면 되지, 그 이상으로 매몰되면 여러분이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이 힘들어져. 그리고 이 부처님의 29세 출가설과 19세 출가설이 대두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걸 쪽팔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6년 동안은 바카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 부타한테 배운 건데, 그게 이제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데 누구한테 배운다 말이냐. 그런 선생님들은 만나긴 만났는데 가자마자 바로 도장 깨기 하듯이 샥샥샥 마스터해버리고 6년 고행을 했어. 이게 6년 고행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안 맞으니까 29세에 출가해서, 그러니까 19세에 출가했으면 17세쯤에 결혼했다가 19세에 출가하면 애가 늦자식 좀 이제 좀 생길 정도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17세 아니면 19세에 결혼을 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때 19세에 결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29세에 출가하면 10년 동안 애가 없다가 이제 애가 겨우 생겼다고? 아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9세 출가설이 타당한 것 같아요.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이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가오가 무너진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가오가 무너질 일이야. 새로운 거는 배울 수 있는 거지. 예전 나중에 보면 대천의 오사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무지 아라한도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 동남아시아 같은데 뭐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아주 뭐 훌륭한 스님이 있다고 치자. 있는지 없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뭐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이 산골절에서 수행만 하셨어. 그런데 갤럭시를 갖다 줬네. 스마트폰을 딱 새로 신형을 갖다 준 거야. 쓸 수 있을 것 같아? 못 쓰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수행하고 마음의 행복을 얻고 이거는 오케이인데 전혀 새로운 거가 왔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거라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정도가 되면 그것도 안 돼. 예, 그것도 안 돼. 일반 아라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부처님 같이 100%까지 순도 100이 올라가 버리면 이 진리값이 진리를 증득한 게 순도 100이 돼 버리면 그것도 안 돼.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아니 수행에 대해서는 모르죠. 왕궁에서 당신이 성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부처님이 다른 성자들 성인들과 차이점이 가장 큰 변별점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체계적이고 깔쌈한 교육, 최상급의 깔쌈한 교육을 받았다.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인 중에 예수 같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가방끈 짧은 사람의 특징이 자기 주장이 겁나 강하고 상대 말을 끝까지 안 들어.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렇지. 뭐 도인들이 있어. 뭐 깨달았다, 어쩌다 하는 뭐 얘기를 다 들어봐야 별로 식견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지가 체험했대. 어쩌라고. 객관화 시킬 수 없는 거는 사실은 그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나만 경험하고 나한테만 들리는 거는 깨달았다고 지가 말하니까 그냥 깨달았나 이렇게 봐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환자입니다. 그거 병원에 가면 많아요. 병원에 가면 지천입니다. 뭔 차이가 있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사회를 밝히고 사회를 계몽하고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역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하는 게 깨달음이면 나는 그 깨달음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버리거든. 그냥 쓰레기야. 주는 밥 먹고 지 혼자 행복하대 앉아가지고. 아편쟁이지. 주는 밥 먹고 지 혼자 행복해. 청나라 때 아편쟁이들 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가 가방끈이 짧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반복해서 해요. 글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은 소수가 되는 거고 그것에 매니아가 되면 열광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가 꼴랑 12명에 한 명 팔아먹고 11명에서 시작을 하는 거. 간의 수공업에서 시작하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 제세시에 제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응대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아는 거예요. 10,000명이면 지금도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거느리면 대기업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인구가 지금 이렇게 많아진 현대사회에서도 그래서
그게 교통과 통신이 부족한 2500년 전 사회에서 그 인구 밀도도 지금보다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봐도. 지금은 만 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에만 1000만 명이 살고 뭐 수도권에 2000만이라며. 물론 뭐 제가 해보니까 10,000명 더럽게 많더라고요. 제가 월정사에 금강경 뭐 봉창기도를 하는데 제가 3년 걸쳐서 10,000명을 모으겠다 이랬는데 쉽지 않아. 야, 이게 10,000명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한 5만 명만 모으면 국회의원 나가는 거 아니야? 시골에서는 한 2, 3만 표면 국회의원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야. 국회의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물론 나보단 나은데 별건 아니야. 여러분 국회의원 아니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다 대동단결하는 거예요. 왜? 기분이가 나쁘잖아. 우리가 국회의원이면 별거지. 하지만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별거 아니야. 그 이솝우화에 보면 신포도, 제가 신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포도 있잖아. 여우가 포도를 따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했지만 닿을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신포도가 맛없는 거야. 에라이씨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현대사회도 10,000명은 생각보다는 많아요. 생각보다는 많아. 아마 신도가 10,000명이면 교회 중에서도 대형 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절에 10,000명 신도 있는데 거의 없을걸? 거의 없을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쉬운 건 아닌데 2500년 전에 그 정도를 모은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언가 기술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왜? 공자는 제자가 72명, 예수는 11명, 노자는 제자가 있었는가도 모르겠고 뭐 관윤이라고 있었다던데요. 암곡관을 지키는 관영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문지기. 그러니까 일반 이런 문지기는 아니고 그 문지기 팀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동대문 관리자, 예전에 뭐 남대문 관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마땅히 뭐 보이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압도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대화력이 풍부해져. 그리고 그것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받은 교육과 관련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부처님의 왕궁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68쪽, 69쪽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처님이 왕자 출신인 건 아시잖아. 그런데 그 나라가 별게 없어요. 2500년 전 나라들도 뭐 그렇게 대단할 거는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2500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사만 시대까지 올라가야 그게 기원 전이에요. 2500년까지 올라가지도 않아. 우리가 삼국 시대에 그 시조들이 이렇게 탄생하시고 아래서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별짓 다 하고 할 때가 기원 전후거든.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 때가는 훨씬 그보다 앞이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저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현재 네팔 쪽인데 그쪽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 국가보다 조금 더 발전한 정도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우리가 조선 이런 나라 아니고 그런 나라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의 왕자였죠. 태자라고 나오는데 그건 이제 약간 구라치는 거고, 태자는 황제국에서 황제의 계승 서열자를 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같이 황제국이 아니고 그냥 왕국이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이면 세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황제 중에서 아들 중에서 무조건 황제가 돌아가시면 황제가 되는 사람을 황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자.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를 이제 막 띄워가지고 무슨 뭐 큰 제국처럼 뭐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고구려나 신라나 이런 데도 제국이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왕국입니다. 왕국. 그러니까 제국 정도 되려고 그러면 중국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뭐 부처님 나라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태자도 아니었고, 그럼 세자였느냐? 세자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이 계승서열 1위자였습니다. 1위자. 그게 세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영국 여왕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영국 왕 됐잖아요. 예? 그 다이애나 전 남편, 그죠? 찰스, 그죠? 그분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죠. 그러면 당연히 세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뛰자는 말들이 계속 있었죠. 세자면 건너뛸 수 없습니다. 서열 1위하고 세자는 다른 거예요. 세자는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연세가 많으셨을 때 찰스가 이제 문제도 좀 일으키고 약간 똘틱과를 보이니까 그다음에 국민 지지도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건너뛰고 그 손자로 내려가면 어때요? 이게 언론에 계속 나왔었어요. 외신에. 물론 여러분들은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본듯 만듯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결국 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왕이 되긴 됐어. 아마 그런 얘기 있던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왕자를 오래 한 왕위 계승서열 1위를 오래 했다가 된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세자하고 아무튼 왕위 계승서열 1위는 달라. 1위는 가능성이 1위라는 거지 무조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자로 책봉되면 임금이 바꿀 수 없어요. 함부로. 그 바꾸려면 내전회의하고 팍 터지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자 건저 문제, 폐위 문제 이렇게 걸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달라. 그래서 부처님 때는 공화제 국가였기 때문에 뭐 세자를 두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면 세자를 둡니까? 아니에요. 그게 나라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조선은 세자를 뒀고 청나라는 태자가 없었어요. 태자 제도가 없어. 그래서 숨 떨어지기 전에 너 이러면 되는 거야. 그걸 밀건법이라 그래요. 밀건법. 거기 정대광명이라고 써 있는 그 자금성 편액 뒤에다가 내 유언을 적어놔. 내 다음은 누구예요?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봐봐. 청나라면 우리 조선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잖아. 나라가. 그런데 조선에서는 세자를 정했고 이쪽은 안 정하는 거야. 안 정하는 게 좋을까? 정하는 게 좋을까? 그냥 대충 던져보세요. 괜찮아. 이게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렇게 병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하는 게 좋을까? 안 정하는 게 좋을까? 안 정하는 장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 정하면 왕권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세자가 정해져 버리면 저 사람이 미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줄을 서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차하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쪽 세력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 왕이 나이가 많으면 세자 권력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개혁과 보수. 우리 그런 거 봤잖아. 롯데 봤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대신에 그렇게 나쁜 점만 다 있으면 정하는 제도는 없어졌겠지. 존재하지 않겠지. 근데 왜 정했겠어요? 갑자기 왕이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유고시에, 우리도 그래서 그런 걸 정하잖아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유고시에는 뭐 국무총리가 계승한다. 이 서열들이 다 있죠. 뭐 누가 계승한다. 이게 아마 서열들이 쭉 있을 거예요. 우리도 진짜 그러고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대통령 유고시를 2번이나 받네. 국무총리가 대통령 그 권리 대행을 하는 거를 2번이나 받잖아.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는 2번이나 받잖아. 아니,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러고 보면 참 격동의 시절을 산 거예요. 격동의 시절을. 그래서
이런 거를 안배를 안 해놓으면 갑자기 예전에는 그렇게 돌발로 돌아가시는 경우들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왕자들이 어느 정도 머리 큰 왕자들이 좀 많으면 지들끼리 싸운다. 이제 내전이 벌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다음은 나뇨? 이러면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세자 옹립할 때 이렇게 딱 세자를 세울 때 그러면 국본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 나라의 근간, 뿌리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세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계승에서 유리해지겠지.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래서 계승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조선이 맞았던 거고, 왕권이 그 대신에 조선은 약해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나라가 맞았던 거고. 그래서 뭐가 꼭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의 나라인 가비라국 같은 경우는 공화제 국가였고, 마치 신라의 화백제도처럼 해서 나라를 임금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화백제도에서 뽑으니까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김주원이 뽑혔는데, 신라 말에 김주원이 화백제도에서 뽑혔는데 김양상한테 밀려가지고 그 북천에 물이 불어서 못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뽑혔어 난가? 이러고 딱 내려갈 때 물이 불어. 야 물 빠져야 건너갈 거 아니오? 이랬더니 그 안쪽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바뀌었습니다. 투표 결과 바뀌었습니다. 에라이 이러면서 나왔다는 게 그래서 그 김주원이 강릉 쪽으로 가서 명주 군왕이 됐다 뭐 이런 게 신적 동국 여지승남에 나옵니다. 별로 관심 없구나. 관심을 가져봐. 관심을 가져봐.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왕위 계승설 1위자였었어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당시는 나라가 작아. 지금같이 막 이렇게 나라가 체계가 갖춰진 게 아니에요. 조선이나 이런 정도도 안 돼. 옛날 나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가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야. 우리 부족국가. 왜 가야가 생각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사국시대라고 얘기 안 하잖아. 삼국시대라고 얘기하지. 가야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나라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그거는 나라라고 안 쳐? 나라의 발전된 체제를 이루기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나라가 끝났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나라는 그 당시에 가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단지 가야랑 차이점은 부처님 나라는 2500년 전 얘기니까. 가야는 한 500년, 400년, 500년까지 있었던 나라잖아. 그러니까는 가야의 병합이 저거잖아. 가야의 마지막 임금인 구영왕 후손이 김유신계잖아. 그래서 제법 오래 있었던 나라잖아. 한 400년, 500년 가까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국시대라고는 안 한다더라. 이런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역사 하시는 분 중에서 비주류 중에는 사국시대라고 해야 된다. 삼국시대의 앞부분을 사국시대라고 하고 뒤에는 삼국시대라고 하고 통일신라시대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왜 사국시대 아니고 삼국시대인지 한 번도 안 해봤지? 삼국시대 기간 중에 실제로는 사국이 있었던 기간이 더 긴데,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그걸 알아서 뭐하나. 내가 이 나이에 그거 알아서 뭐하나. 지금 내가 중학생만 같아도 내가 그걸 알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이제 꺾어져 가지고 이거 이 나이에 내가 손자한테 얘기해 줄 것도 아니고 이런 표정을 그래도 알아놔 보세요.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부처님 나라는 작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부처님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내가 주목하고 내가 밝혔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어. 아무도 부처님 생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사들, 귀족들만 나갑니다. 전쟁터에 귀족들만 나갑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영화에도 귀족들만 나가요. 사병이 안 나가. 사병 안 나가. 귀족들만 나가. 그리고 고대 전투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귀족들만 나가. 귀족들만 나가는 이유는 무기를 지가 다 만들어 와야 돼. 그러니까 마차에 딱 끌고 이렇게, 우리 그 배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전차가 나오잖아. 말 2마리, 뭐 4마리 이렇게 가고 쫙 돌잖아. 그 말 내가 준비해 가야 됩니다. 마부 내가 임금 주고 내가 고용하는 거예요. 그 장신구, 갑옷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 겁니다. 이거 사제입니다. 사제. 정부에서 주느냐? 안 줘요. 안 줘. 그때 말이 지금 거의 한 포르쉐 가격급 나올걸? 그러니까 말 4필 정도 하면, 그런 거 나가면 다 돈 있는 사람이에요. 쩌리들은 아예 말이 없다니까. 나가긴 뭘 나가. 못 나가. 그래서 귀족들만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센 놈들은 어디 지하 벙커에 숨고 쫄들만 앞에 나가서 총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요즘 전쟁이고, 옛날 고대 전쟁은 그 귀족들만 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를 영예롭게 생각했어. 그리고 크샤트리아 집단에는, 무사 집단에는 어디든 마찬가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무섭거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신라 시대 때도 있었어. 그래서 관창 같은 경우가, 왜 그 어린애가 계속 무서운데 그걸 갈 수 있었겠어? 그게 빛나대라고 비슷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공포가 확 줄지. 야, 여러분이 생각해봐. 관창이야. 뭣도 모르고 한번 젊은 날에 10몇 살밖에 안 되니까 1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관창이. 그렇게 해서 갔어. 근데 그 개백이 싸대기 몇 대 때려가지고 묶어서 돌려보내줬다는 거 아니요. 어린 놈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말라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 아니요. 처음에는 간다니까. 두 번째는 무서워서 못 가요, 사람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가. 근데 한번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고 이렇게 몇 번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오금이 저려서 못 움직인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왜 갈 수 있냐면, 죽은 뒤에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슬람에서도 보이는 거죠. 폭탄 테러, 자기 몸에 폭탄을 다 감고 가가지고 어디 대중적인 무슨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어디 역사에 가서 누르고 터트리는 거 아니야. 내가 살 확률이 있어? 안중근 의사처럼 총을 밖으로 쏘는 거면, 운 좋게 소란이 나면 내가 살 확률도 뭐 몇 프로는 나오겠지. 그러니까 몇십 프로가 나오진 않는데, 하얼빈에서 내가 이등방문을 쐈어. 저거 쏴가지고 저쪽으로 사람들 시선이 쫙 쏠릴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렇게 도망가온다. 물론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 5% 정도는 나올 수 있어, 확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 그건 아닌데 확률이 없는 건 아니야. 여기다 폭탄을 감고 가서 내가 눌러서 이게 터졌어. 야, 내가 살 확률은 있어? 있을 수도 있지.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슈퍼맨이었던 거야. 그래서 터뜨려 보니까 내가 슈퍼맨이었구나. 내가 외계인이었던 거야. 나는 안 터지는 사람이야. 이러면, 하지만 그게 뭐 존재하겠어요? 근데 왜 걔네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죽은 뒤에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사 집단에는 다 있어. 그래야 사람이 용맹하게 싸울 수 있거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전 세계 무사 집단에 그게 다 요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강력한 집단일수록 잘 싸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실제로 임진왜란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승군이 제일 잘 싸웠거든요. 잘 싸운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족이 없다는 거, 하나는 죽어서 갈 데가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가족이 있으면 용감하지 않거든. 책임질 사람,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독신이면 들어보면 때려칠 수 있는 거고, 지금 애가 나서 100일이야. 위에 놈이 아주 지랄 같아. 아 미치겠네. 더러워서 참는다지. 그래서 예전에 그 CF에 있었잖아. 나 그 CF 너무 좀 감동적이었어. 사표를 날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나에겐 모닝케어가 있다. 사표는 날리고 싶은데 저녁에 술 먹으면서 내일 아침까지만 날리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술 퍼먹고 모닝케어 마시고 다시 깨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은 사표를 내고 싶은 거지. 근데 언제까지?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출근해. 얼마나 비극적이야. 나 그 CF 내가 그걸 보면서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죠? 여러분 바깥 양반들이 그렇게 했어. 참 슬픈 거지. 슬픈 거. 진짜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데 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식솔이 있어서. 만약에 혼자 살면 진짜 좀 극단적으로 들어오면, 엉간히 들어보면 때려치진 않겠지.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하지만 좀 세게 들어보면 때려칠 수 있겠지. 라이씨 내가 그냥 책임지고 말지 뭐 이러면서. 실제로 절에서는 혼자잖아 이게. 그래서 주지 스님이나 뭐 신도회장하고 스님하고 싸우면 신도회장이 이깁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되게 재밌어. 스님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 스님은 주지 스님만 신도회장을 이겨. 그리고 기도하는 스님이나 이런 스님은 못 이겨. 근데 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수도 있잖아. 감정적으로 뭐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있나? 우리나라는 CCTV가 많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전화로 욕하면 안 되고, 상대가 갤럭시를 쓸 수 있으니까 자동 녹음 기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욕하면 안 돼.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졌지. 그게 제드래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혜택이잖아. 이재룡님께서 지드래곤 아니고요, 제드래곤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준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거칠어지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들이지. 근데 절에서는 그렇게 충돌이 나면 진짜 싸우고 갑니다. 언제 가냐? 기분이가 많이 나쁘잖아? 밤에 가버려요. 말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 다음날 도량석과 새벽 기도가 날아갑니다. 그게 연맥이는 방식이야. 근데 주지 스님은 참 대단하다. 주지 스님은 진짜 대단해. 자기 거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도량석 시간에 도량석이 안 울린다 싶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다른 스님들은 안 나옵니다. 알아서 하겠지, 좀 늦잠 자는갑지 이렇게 하는데, 그 주지는 주지에 촉이 있어. 간과뇨? 이 생각을 하는가 봐. 저는 여러 번 봤거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가족이 없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 나갈 때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나갈 테니까 두 사람을 구하세요. 뭐 안 그러면 그 인수인계를 좀 해주고 뭐 한 달이라도 맞잖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말도 안 하고 나가는 거는 그냥 먹이는 겁니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딱 그 얘기거든. 그 얘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남성 집단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러면 그 뒤에 안 보냐? 몇 달 또 지나거나 1년 지나면 어디서 또 만난다. 그렇게 만나면 학수해.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뭐 정치인인가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하거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그거 끝나면 그건 됐고 이러면서 또 다시 해서 덕담한다니까. 근데 스님들도 그래요. 막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너 왜 나갔어? 그래 내가 얼마나 골탕 먹은 줄 알아? 그런 얘기는 안 해. 그게 어떻게 보면 비구 스님들의 불문율이야.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비구니 스님이야. 진짜. 비구 스님들은 그런 거 갖고는 얘기 안 해. 손해가 좀 났어도 에라이 그러고 그냥 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남성 집단이 어떻게 보면 또 용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죽어서 어디에 갈 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있을 수 있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승려들이 그렇게 대우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그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뭐 극락에 갈 수 있다. 누가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에게는 그 아편이 투여가 되어 있었다. 전세의 귀족들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귀족들만 전쟁터에 나올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2300년에서 2200년 정도가 돼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병대 전투로 바뀝니다. 민병대 전투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귀족들만 나오는 전투예요. 그리고 민병대 전투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 주 무기가 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창 가고 방패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진법 치고. 이게 2300년까지 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 나온 거고, 그 앞쪽에는 뭐냐면 배너같이 막 이렇게 전차 타고 가면서 딱 하면서 뒤에서 활 쏘는 거야. 활 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귀족들만, 돈 있는 귀족들만 딱 나오는 전쟁에서 지휘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왕 아니면 왕자입니다. 말이 타? 이게 일반 사람이 얘기하면 너 뭐요? 신분제에서 내가 쉽게 말해서 골품제로 하면 내가 지금 진골 귀족인데 어디 육두품이 나와서 옷 다 가라 말아야 어디 1000개 이래버리면 뭐 전쟁에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솔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려면 왕하고 왕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왕이 해야 되는 거고, 왕자는 언제 하는 거냐면 왕이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나오긴 나와야겠는데 이게 지휘가 안 돼. 사람 지휘는 둘째치고 지 몸 지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오줌을 쌌는데 계속 지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왕자가 나와요. 대리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처님은 무술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술교육.